보통 상담이 짧다는 얘기는 환자분들한테 관심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확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나중에 수술 후에 치료나 그 경과를 볼 때도 당연히 짧을 예정이겠죠. 그런 이유로 상담이 충분히 길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다 하라고 많이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잘하는 병원인지 아닌 병원인지, 이 병원이 양심적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를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병원은 피하세요. 저희 원장님은 뭐 콧볼 축소도 잘해요, 눈 수술도 잘해요, 가슴 수술도 잘해요, 턱 수술도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정말 못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 잘할 수는 없고 또 이게 다 가능할 수도 없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때문에 다 된다라고 하는 병원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는 병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그 의사가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의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된다고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이유도 모르고 수술 때 무턱대고 하고서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재수술은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축적되고 그런 노하우로 재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첫 수술은 세발 자전거 타는 거, 재수술은 두 발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 타는 것만큼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뭐 외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당연히 세발 자전거는 잘 타겠죠. 근데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첫 수술을 잘합니다. 반대로 첫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재수술을 잘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수술이 너무 많은 병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한테도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저희도 하루 24시간을 사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1개를 수술하는 분과 하루에 10개를 수술하는 분과, 가능하진 않겠지만 하루에 100개를 수술하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100개를 수술하시는 분은 하루에 나눠서 쓰면 뭐 몇 분 동안 수술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분 한 분에 더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으려면은 하루에 수술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병원들이 수익과 매출 때문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수술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병원일수록 조금 더 관심과 집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술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 전후 결과를 보여주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어떤 병원을 보면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보여달라고 해도 다른 수술 결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보여주는 병원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수술한 것을 자기가 직접 띄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대형 병원이나 뭐 다른 병원에서는 정말 의사는 설명만 하고 나가고 결과를 또 실장님들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수술에 자신 있는 원장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담이 짧은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상담이 짧다는 얘기는 환자분들한테 관심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확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나중에 수술 후에 치료나 그 경과를 볼 때도 당연히 짧을 예정이겠죠. 그런 이유로 상담이 충분히 길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원장의 미적 기준을 우기는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편적 미적 기준이 있고 뭐 환자분들이 보편적 미적 기준에 대해서 모르거나 정말 독특한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이라면 예쁜 게 예쁜 거고 안 예쁜 게 안 예쁜 건데, 환자분의 미적 기준이 틀렸다, 그러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미적 기준 우기는 병원은 나중에 수술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내 미적 기준에는 잘 됐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AS도 안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이유로 보편적 미적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또 의사가 자기만의 미적 기준을 강요하진 않는지를 꼭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전문의인지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고, 사실 분야가 코니까 아니면 뭐 눈이니까 가슴이니까 해서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수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성형외과 전문의, 정확한 수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께 수술을 받는 것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생각해도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를 감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결국 첫 수술이 잘 되어야 재수술을 피할 수 있고, 재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첫 수술이 잘 되어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실력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좋은 병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